경상남도가 건립계획을 세울 당시 경남도립종합미술박물관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제가 미술관에 출근하면서 맡은 첫 번째 임무가 성격 규명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명칭 공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의견이 경남도립미술관은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권 신장을 하고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서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인 2000년, 2001년, 2002년에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소장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도문화예술과나 그리고 도예산실이나 도의회에 미술관이 소장품이 왜 필요한지를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초기에 오셨던 관장님께서 그 소장품을 수집하기 위한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장품을 일찍 구입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미술관에서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미술관의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요. 출장도 같이 가서 담당자와 많은 의견을 나누어 보고 경남도립미술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들의 주 의견이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라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학예실의 연구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것을 소장가의 제시 가격,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학예실에서 필요한 작품을 연구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소장가의 제시 가격이 적정한지 그것도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의 구입 희망 가격 같이 제시를 해서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작품평가위원회에서 가액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소장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3대 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동안 주축을 이뤘던 해화, 한국화, 조각은 매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이나 서예, 판화, 드로잉, 뉴미디어 이런 것들은 예산에 맞춰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소장품 수집 계획을 세분화하셨습니다. 구입 절차를 세분화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작품 추천위원단에서 작품을 추천을 하고 작품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가액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래서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술관에서 추천위원들께 요구한 작품은 1960년대 이전의 경남미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 중에서 작가하신 분들의 작품이었는데 근데 추천위원 분들이 경남미술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시행한 것이 2008년도에 추천위원들이 작품을 이제 경남의 미술 작가나 그다음에 작품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공고를 해서 그 작품들을 추천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추천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국 국공립미술관과 미술단체 그리고 학술단체 이런 곳에 공문을 다 보내고 그 공문을
접수를 받고 다시 추천위원들께 작품 추천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보내주고 그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다시 이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갑자기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었고요. 미술관에서 사실 제일 소장품 수집할 때 중요한 점은 미술관의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이 작품이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미술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짐으로 인해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소장품 수집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남미술과 관련이 전혀 없는 작품들이 수집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품이 수집되면 그 다음 해에 신소장품전이라고 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20세기 경남미술에서 소장 작품을 연대기별로 나누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족한 작품들은 대여를 받아서 물론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활동이라고 해서 시군 멀리 계신 분들이 미술관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 작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사실 미술관의 설립 취지나 운영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상설 전시인데요. 저희 경남도립미술관에서 3층을 산설 전시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작품이 그때는 적었기도 하거니와 또 리모델링하는 또 예산도 추가로 필요했고 또 일각에서는 3층이 상설 전시실로 사용되면은 관람객들이 1, 2층만 가고 3층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3층이 상설 전시실로 진행되는 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정암 신옥진 선생님은 1975년에 부산에 공간화랑을 여신 분입니다. 부산과 경남 미술시장의 개척과 화단 형성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초창기에 저희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지역 작가들을 취급하는 화랑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또 어떤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많은 정보를 신옥진 사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많이 받았던 아주 고마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옥진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 아주 조그마한 개인 미술관을 짓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일부분은 이제 포기하시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셔서 저희 미술관뿐만 아니라 부산시립미술관과 박수건 미술관, 밀양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등에도 많은 작품을 기증하셔서 기증문화의 중요성을 대외로 알리시고 또 솔선수범하셔서 실천하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품 수집은 첫 번째 예산이 제일 문제일 텐데요. 지금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리고 지금 경제적 침체기 때문에 도 예산 사정이 참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금 미술 시장의 작품 가격이나 경남도립미술관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장품 구입 예산은 1년에 한 5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뭐 사정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도립미술관에서 계속 좀 정액을 요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만일에 예산이 편성하기 좀 어려움, 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경남조각 심포지엄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을 하면 예산 편성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소작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분들 중에는 내 작품이 언제쯤 경남도립미술관에 소장이 되는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개관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소장품을 지역 미술인들을 위한 소장품 예산을 따로 편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좀 당치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은 문화유산입니다. 후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잘 보존을 해서 물려줄 전승을 할 가치 있는 작품들을 수집하는 건데요. 지역 작가분들은 자기 작품이 세계 미술사나 우리나라 미술사나 경남 미술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작품인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이런 지역 작가 작품 또는 소장품 수집 작품에 대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품 수집할 때 가치 판단은 미술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 가치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제일 먼저 이 미술 작품은 우리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담당자가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소장하기 전에 작품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사실 수집 대상 작품을 직접 보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좋은 방법은 소장 대상 작품들과 관련된 기획 전시를 많이 해서 그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직접 보고 다른 학예사들과도 논의도 해보시고 또 전시되어 있는 동안 그 작품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는 아니면 경남에서 이 작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한 작품들과는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 후손에게 물려줬을 때 그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죠. 지금 방법으로서는 그 연구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시를 하시고 그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셔서 그 중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